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BYD 아토3의 한국 시장 분석 보고서입니다. 2차 출시 초반부터 꽤 좀 뭐랄까 이야기가 많았죠. 어떤 점이 시장을 그렇게 놀라게 했는지 바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그 가격을 무기로 내세워서 아주 빠르게 인지도를 높였어요. 보내주신 분석 자료를 보면요. 초기 성과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판매 시작하고 단 2주 만에요. 543대가 계약됐다고 하고요. 4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553대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와, 2주 만에 500대 이상이라니. 이거 확실히 눈에 띄는 수치네요. 근데요, 자료에 보니까 뭐 캐딜락이나 링컨 같은 브랜드보다 많이 팔렸다 이런 비교가 있던데 이건 좀 글쎄요, 액면구대로 받아들이긴 어렵지 않을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비교는 좀 신중해야 해요. 자료에서도 살짝 언급은 하고 있지만요. 캐딜락 같은 경우는 1억 원 넘나드는 고가 브랜드고 링컨도 그렇죠. 프리미엄 시장 쪽이잖아요. 아토3하고는 가격대도 그렇고 뭐랄까 구매를 생각하는 소비자층도 완전히 다르죠. 단순히 판매 대수만 이렇게 딱 놓게 비교하면 좀 본질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단순 비교는 좀 무리가 있겠네요. 그럼 이 초반의 돌풍, 이걸 이끈 아토3만의 진짜 매력은 뭐였을까요? 역시 그 가격 경쟁력? 이게 핵심이었나요? 네, 그 부분이 사실 가장 강력한 요인이었다고 봐야죠. 기본 모델이 3,150만 원, 플러스 모델이 3,350만 원. 이 가격 자체가 상당히 파격적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정부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 이런 전기차 보조금을 최대로 받으면요. 실구매가는 2천만 원대까지도 가능하다고 분석이 되더라고요. 2천만 원대요? 와,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비슷한 크기의 국산 전기 SUV 실구매가보다도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낮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야, 2천만 원대 전기 SUV라 국산 경쟁 모델보다 1,000만 원이나 저렴하다면 이런 정말 파격적인데요. 근데 가격 하나만으로 이렇게까지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다른 장점 같은 건 없었나요? 물론이죠. 가결만 전부는 아닙니다. 일단 준중형 SUV니까 크기가 실용적이잖아요. 패밀리카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복합 주행거리 321km. 이게 뭐 아주 긴 건 아니지만 주로 시내 주행 위주인 한국 소비자들한테는 뭐 크게 부족하지 않다. 이런 평가가 좀 있고요. 도심 주행에는 괜찮다. 네. 그리고 의외로 편의 기능도 괜찮아요. 파노라믹 선루프나 VFL 기능이라고 하죠. 차량 전력을 밖으로 빼서 쓸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기본으로 제공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미 전 세계적으로 100만 대 이상 팔렸다는 거.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상품성이 검증됐다는 점도 소비자들이 처음 살 때 그 신뢰를 얻는 데 한몫했다고 봅니다. 결국 정리하면 파격적인 가격, 여기에 실용적인 상품성,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검증, 이 세 가지 요소가 딱 맞아떨어진 거군요. 게다가 마침 그때 한국 시장에 3천만 원대 수입 전기 SUV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기회였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타이밍이 아주 좋았죠. 한국 전기차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었고 특히 보조금 기준하고 맞물리면서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많았거든요. 바로 그 빈틈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파고든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만 보고 마냥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겠죠. 보내주신 분석에서도 몇 가지 좀 주의할 점, 고려할 점을 짚고 있던데요. 네, 그 점도 중요합니다. 우선 이 분석 자료 자체가 약간은 마케팅 성격을 좀 띌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 같아요. 인용된 일부 고객 후기라던가 경쟁사 비교 같은 부분은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초기 판매 호조가 그럼 장기적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는 거죠. 특히 중국 브랜드니까요. 국내에서 AS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할 건지, 또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이게 상당히 큰 과제입니다. 아시겠지만 국내 소비자들이 이 서비스나 브랜드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초기 얼리 어답터들의 반응은 좋을 수 있지만 이게 진짜 대중적으로 확산되려면 서비스라던가 브랜드 신뢰도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진 않을 테고 대응 전략 같은 것도 변수가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아토3는 분명히 강력한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의 빈틈을 잘 노렸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상품성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 점은 긍정적이에요.
다만 이제 이 성공을 계속 이어가려면 말씀하신 서비스 인프라 투자라던가 앞으로 더 심화될 경쟁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아토3 분석을 통해 보니까 이 파격적인 가격 정책이 시기적절한 시장 기회와 딱 맞아떨어졌을 때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네요. 이 분석이 여러분께도 흥미로운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이 아토3가 보여준 가격 파괴 전략, 이게 한국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뭐랄까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저가 공세에 그치게 될까요? 어쩌면 이게 새로운 표준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건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